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최수연입니다. 오늘 건강 강좌의 주제는 심혈관 질환과 건강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이제 모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질환에 대한 정의, 이제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이 무엇인지, 또 많이 듣고 계신 죽상 동맥경화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셨고, 그 질환의 증상은 어떻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는지, 또 우리가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편의 건강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질환의 정의, 그리고 그 질환이 나타났을 때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관상동맥 질환을 의미하는데,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우리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고요. 라틴어로 이 왕관을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관상동맥을 코로너리 아테리라고 불러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우리 심장을 이제 부검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심장혈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심장혈관에 조영제와 같은 물감을 넣어서 촬영을 하면 심장을 거꾸로 놓았을 때 이와 같이 왕관과 같은 패턴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코로나 맥주, 그 상표가 왕관 표시이고요. 우리를 몇 년 동안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바이러스 겉쪽에 있는 스파이크 때문에 왕관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관상동맥, 코로너리 아테리는 크게 세 가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시는데요. 심장 근육의 주변을 감싸고 있고, 왼쪽으로 큰 한 가닥이 나가서 Y자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두 개가 있고, 오른쪽으로가 하나가 나갑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닥의 주혈관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즉 협착이 돼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협심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폐색이 돼서 공급되는 근육, 심장 근육이 완전히 괴사되는 그런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근경색 등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자 1시간 이내에 심장이 멎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경우를 흔히 이제 급성 심장 돌연사 또는 그냥 쉽게 심장마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가끔 이제 결과를 받아보곤 하실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의심됩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혈이라는 거는 결국 혈행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 심장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춰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불균형에 의해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보다 산소 공급량이 적을 때, 그럴 때 결국은 허혈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많아질까요?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고, 가장 흔한 경우가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한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비대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더 많은 산소 요구량이 필요하겠죠. 다행히 우리 관상동맥은 좀 혈류의 예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능이 있기 때문에 안정시보다 이렇게 활동할 때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혈류량이 늘어나는 그런 예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리 없이 이런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고, 또는 그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혈관이 수축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혈행이 좋지 않겠죠.
또 관상동맥의 주 가지에는 큰 협착이 없더라도 혈관의 기능이 너무 이제 떨어져 있다거나 그 작은 장가지 미세혈관의 수축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다거나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다면 주 혈관의 협착 없이도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허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심한 빈혈이라든지 저혈량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절대적으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허혈 증상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폐색이 있어서 이런 산소 요구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러면 거의 앞서 보여드렸던 그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상동맥경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혈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위쪽에 혈행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혈관 벽을 확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우리 혈관에서 피가 굳지 않고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혈관 내막에 혈관 내피세포라는 그런 아주 기능이 좋은 세포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또는 흡연에 의한 여러 그 유해 물질들이 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때마침 이 혈액 안에 지나치게 많은 콜레스테롤이 있게 되면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타고 들어서 혈관 내막 안으로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침착된 콜레스테롤은 탄화가 되고 나쁜 그런 염증성 물질로 변화가 되고 이 물질을 잡아먹으러 피 속에 있는 대식세포가 들어와서 기름기 많은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어서 거품세포로 변하게 되고요. 이런 거품세포들이 엉켜 붙어서 물컹물컹한 죽 같은 고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운 좋게 고름들이 섬유화되고 석회화돼서 안정화되면 혈관이 조금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죽상 동맥경화반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죽상 동맥경화반을 싸고 있는 막이 얇아져서 균열이 되고 터지게 되면 고름이 혈관 안으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피가 나면 딱지가 져서 피가 굳게 되죠. 그 이유는 피 속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물질이 손상된 내피세포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엉겨 붙고 굳으면서 피떡을 형성해서 딱지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상 동맥경화반이 혈관 안쪽으로 파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혈소판은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 막에 엉켜 붙고 또 지나가던 적혈구까지 엉켜 붙으면서 이제 피떡, 혈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 또 과도하게 많은 LDL 콜레스테롤,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이 혈소판, 이런 것들이 죽상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질환에 대해서는 잘 살펴봤으니까 이런 질환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협심증 또는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상동맥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죽상동맥경화에 의해서 좁아져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안정 시에는 심근이 많은 산소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등 이렇게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될 때 흉통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약간 좁아져서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부분 50% 이상, 적어도 한 70% 이상 정도 좁아졌을 때 이런 흉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불안정 협심증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임상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형태이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죽상 동맥경화반이 혈전이 형성되는 등의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류의 장애가 더욱 심해져서 경미한 활동 또는 심지어 안정 시에도 흉통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급사를 하거나 또는 심근경색으로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성 심근경색은 완전히 혈전으로 인해서 이 심장 혈관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하의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혈관이 공급하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정형 협심증에서 점점 혈관이 좁아져서 20%, 50%, 70%, 90% 좁아져서 그럼 완전히 막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2, 30%밖에 좁아져 있는 경미한 동맥경화반일지라도 그 동맥경화반이 너무 염증이 심하고 지방층, 기름층이 많은 그런 불안정한 염증성 동맥경화반일 경우에는 그게 균열이 되고 파열이 되면 거기에 피떡이 달라붙으면 2, 30% 좁아져 있는 데에서 금방 꽉 막히는 100% 협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은 단순히 이제 죽상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불안정한 동맥경화반, 특히 이제 혈전 형성에 의해서 급속하게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불안정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무엇인가? 많이 외래에 오시거나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심장이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가슴이 아프면 심장에 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어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심장은 주로 이제 이 심장은 가슴의 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딸기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뾰족한 꼭지가 왼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피부와는 다르리 몸속에 있는 내장 장기는 감각, 통증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아프다.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찝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목가슴이라고 부르는 이 윗배부터 목 사이, 가운데 보시면 딱딱한 흉골이 있는데 이 흉골이 있는 양쪽 젖가슴 사이, 이쪽 부위를 넓게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말씀하시는 증상은 뻐근하다, 조이다, 또는 쥐어짜듯이 짓누른다 라는 묵직한 통증이나 답답함으로 호소를 많이 하시고 증상은 대개 몇 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한 5에서 1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이라든지 또는 이제 목이나 왼쪽 팔이나 어깨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 시에는 대개 증상이 없고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 즉 바삐 행동을 할 때, 경사진대를 고를 때, 갑자기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증상이 유발되고 또 쉬고 안정되면 서서히 좋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 가슴이 아파요 또는 오른쪽 가슴이 아파요 여기 조기가 아파요라고 이게 손가락으로 아픈 부위를 콕콕 찝을 수 있는 경우라든지 따끔따끔하다 또는 콕콕 찌르다 몇 초 정도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런 협심증에 의한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심근경색은 어떤 증상일까요? 심근경색은 완전히 혈관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보다는 훨씬 경미한 활동, 심지어 안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협심증과 유사한 그런 통증이 있게 되고 대개 20분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면 이제 심근경색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극심한 흉통이고 환자분들을 보면 식은땀을 흘리고 그리고 창백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장이 완전히 멎게 되면 이제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사라지면서 실신을 하게 되죠. 근데 간혹 이 심근경색으로 실신한 분 중에 호흡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심근경색의 심정지 호흡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호흡으로 지나친 이제 뇌의 저산소증 때문에 근육이 경련하는 껄떡거리는 호흡으로 매우 천천히 하는 1분에 몇 초 정도만 이루어지는 그런 호흡이어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껄떡거리는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건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다라고 보시고 심근경색을 강력하게 의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심장이 횡격막 위에 있거든요. 횡격막 아래에는 바로 위장관이 있죠. 그래서 이 심근경색의 증상을 체했다 또는 소화가 안 돼서 꽉 막혔다라는 위장 증상으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협심증으로부터 점차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아서 한 보고에서는 심근경색 환자의 한 50% 정도까지도 이전에 협심증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관상동맥 질환의 첫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심근경색은 매우 응급질환이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한 20% 정도의 환자가 이미 사망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는 중 한 달 내에 또 15%가 사망하게 되어서 발병한 후 한 달 내에 거의 3, 40%가 사망하는 매우 위중한 질환입니다. 말씀드렸던 심정지 호흡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호흡은 가슴과 배가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이나 목으로만 얕은 호흡을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호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인 호흡은 아닌 것이죠. 이런 호흡을 보이는 경우 심정지 반응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잘 확인하셨나요? 네. 다음은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내과적인 약물 치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치료가 있고 외과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치료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 질환은 죽상동맥경화라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죽상동맥경화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더 악화되지 않게 하고 이걸로 인한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내과적인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죽상동맥경화는 혈액 내에 지나치게 많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콜레스테롤은 지질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물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서 잘 나르기 위해서는 택배 상자와 같은 데 포장이 되어서 운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운반을 해주는 운반체가 바로 LDL입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LDL이라는 운반체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약, 지질강화제,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그 혈전이 위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혈전 형성의 시작은 바로 혈소판이 활성화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혈소판의 활성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약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항혈소판제라고 불리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 이와 같은 약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혈관 내피세포를 기능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나쁘게 하는 혈압이라든지 즉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을 잘 교정해 줘야겠고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하셔야겠고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은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좋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약물 치료 외에 협심증의 증상이 이제 매우 심하게 있다면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이 있겠고 비상약이라고 해서 이제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떨어뜨려서 급성 흉통을 조절해주는 응급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관류 치료가 있는데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치료입니다. 가슴을 열고 이제 수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 되겠고 혈관을 통해서 직접 그 좁아진 혈관까지 들어가서 풍선으로 넓혀주고 스텐트를 넣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치료가 관상동맥 중재술, 스텐트 치료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큰 동맥들은 심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대퇴동맥과 요골동맥으로 주로 시술을 들어가게 되고요. 유도 철선을 넣고 거기에 카테터라는 관을 넣어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좁아진 혈관까지 이 유도 철선을 넣어준 후에 풍선이 설치된 카테터를 좁아진 혈관에 위치시키고 압력을 가해서 풍선을 팽창시켜주면 이 스텐트가 확장이 되고 압력에 의해서 좁아진 혈관의 부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후 풍선은 다시 쭈그러뜨려서 빼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좁아진 혈관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는 스텐트만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혈관이 더욱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사진이고요. 시술 전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에서 보시듯이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을 보실 수가 있고 풍선을 확장하면서 스텐트를 지금 시술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적으로 스텐팅 이후에 확장된 관상동맥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스텐트를 설치한 후에 스텐트 속이 다시 협착이 되는 재협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의 내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혈전이 다시 생기는 일도 있었고요. 새살이 돋듯이 혈관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스텐트 안이 다시 좁아지는 협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약물의 개발로 이 스텐트 내에 혈전이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스텐트가 많이 잘 개발이 되어서 이 스텐트에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 미세하게 도포가 되어서 새살이 돋지 않도록 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넣은 스텐트는 재협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텐트 시술로 재관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심장의 옆쪽에 있는 가슴 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다리 혈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회로를 만들어줘서 좁아져 있는 그 밑으로 연결을 해서 밑에 부분에 혈행이 잘 통하도록 수술을 해주는 방법이 관상동맥 우회술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좁아져 있는 경우에도 이거 미리 치료하면 안 되나, 미리 스텐트를 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좁아져 있는 죽상동맥경화반을 긁어내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치료를 왜 하는가?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치료를 하는 목적은 치료를 함으로써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또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부전증의 이런 합병증을 낮춰주는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또 너무 증상이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게 치료의 목적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에 합당한 경우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재관료 치료, 스텐트를 넣거나 우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즉, 급성 심근경색이나 불안정 협심증이 의심이 될 때는 매우 심각하게 혈관이 폐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줘야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아닐 때, 즉 예를 들면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일단 심각한 관상동맥 협착이 있으면서, 심각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50% 이상, 거의 70% 이상의 협착을 의미합니다. 그런 협착이 있으면서 약물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심증의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아까 관상동맥이 크게 세 가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닥 모두에 심한 협착이 있을 때는 매우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우 중요한 관상동맥의 부위가 협착이 심하게 있을 때는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주요하고 굵은 혈관의 상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막히게 되면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재관료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상동맥경화반이 보기 싫고 거리껴진다고 해서 그걸 뜯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그 혈관 내막이라는 거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낸다는 것 자체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더 큰 혈관의 병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동맥경화반이 더 생기지 않게 하고 염증이 생겨서 파열되어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치료가 주요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관상동맥 질환의 주범인 죽상동맥경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